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이준석 씨의 거짓말, 아직까지도 태균 수호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명태균 씨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뉴스타파에서 이런 중요한 보도가 나왔죠. 윤석열 캠프의 정책 총괄을 했던 사람이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했다.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했던 신용한 씨, 나중엔 이제 그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영입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윤석열 캠프의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부의 세세한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2년 3월 8일 이 날에도 여론조사, 그 미래한국 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저렇게 또 회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것은 강혜경 씨의 보고서, 제공한 보고서와 앞서 말씀드린 신용한 씨가 제공한 보고서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은 몰랐다 라고 일단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왜냐? 아니, 회의 결과 자세하게 보고하고 그걸로 실제로 세세하게 일정도 짜고 심지어 좀 취약한 지역이 있다면 그런 데로 옮겨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모른다, 아예 그냥 이런 거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 기사가 나온 후에 해명을 한다면, 그럼 윤석열은 몰랐고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어디 가라 그러면 그냥 가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태까지 대통령실이 보여준 패턴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 신용한 씨가 폭로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명태균 보고서는 윤석열 캠프에 존재했다. 둘, 보고서로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그럼 일단 이 대변인실의 해명이 또 거짓말로 드러나는 셈이죠. 왜냐? 경선 막바지쯤에 명태균 씨가 유 세장에 찾아왔는데 국힘 정치인이 명 씨랑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다. 그래서 경선 이후로는 문자나 통화 이러한 사실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었지만, 대선 당일 그 3월 8일, 그 3월 9일 날 투표였죠. 3월 8일까지 저렇게 명태균 그 미래한국연구소 보고서가 떡하니 회의에 올라갔다는 게 드러난 셈입니다. 결국에는 저들은 왜 저렇게 모른 척을 하려고 하냐? 이 공짜로 맞춤형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으면 이거는 윤석열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실과 명태균 씨의 해명은 전부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는 셈이고요. 결국 이번에 신용한 씨의 증언은 윤석열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혐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단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를 두고도 지금 윤석열 캠프 쪽 사람들은 모른다,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시다시피 1000명 넘게 막 댓글 달았어요. 이거 몇천 개 금방 갈 거로 보이거든요. 결국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더 큰 문제는 국힘 아니냐. 애초에 이건 당선 무효다. 이거는 어떻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뽑혔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애초에 이건 당선 과정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사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내 의견 하나쯤이야 라고 넘기지 말고 각자 자발적으로 의견을 남기는 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강혜경 씨, 지금 공익제보자로서 얼마나 많은 압박과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폭로한 내용들 보면 저 김영선이란 인간이 지금 이렇게 잠수 타고 있는 것도 정말 기가 찹니다. 저 인간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저 개인 사비로 그 김영선 씨 대신에 돈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정산을 해달라고 막 했는데, 이런 거는 계속 그냥 막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 심지어 명태균, 김영선 이 인간들이 결국에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그리고 죄를 덮어 씌우려고, 범죄자를 만들려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역사가 웃기죠. 왜냐? 자기들 살기 위해서 저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명태균 씨 본인도 김건희 씨 쪽에서 꼬리 잘릴 것 같으니까 사실상 살려달란 얘기를 페이스북에다가 당당한 척하면서 허세 부리고, 그러면서 여기저기다가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막 떠들어대다가 지금 거짓말이 하나 둘씩 계속 발각되는 상황 아닙니까? 당장 뭐가 있냐? 나는 대선 동안 비행기 안 탔다, 비행기표 찾아봐라, 그런 거 없을 거다, 이렇게 막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뭔가 오해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는데 자꾸 이제 이준석 씨랑 명태균 씨가 막 저렇게 한 몸이 되니까 명태균 말 잘한다 이런 식으로 막 팬코에서 띄워주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거짓말이 또 탄로가 나죠. 떡하니 대선 기간인 22년 1월 18일 서울 부산 명태균 저렇게 당당하게 나왔고, 2월 달에도 2월 22일 명태균 당당하게 나오고, 22년 3월 3일 명태균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나오고, 저러한 명태균 씨의 거짓말이 지금 산더미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들 죄다 발 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유일하게 태균소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준석 씨입니다. 명태균은 사실관계에 맞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도 흔들림 없이 고수를 하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사파코파 사진이 등장한 이후 코파던 사진이 지금 몇 개가 있을지 모른다는 게 뉴스토마토 박형강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스픽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강혜경 씨의 그 음성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준석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를 시작할 때 명태균이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 이준석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를 먼저 만들고, 왜냐? 지금 일단 나이에서 딸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이에서 딸리기 때문에 이번은 일단 패스하고 당대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는 아주 야심찬 꿈을 갖고 있었는데, 요 비슷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또 있죠.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이준석은 2027년 대선 주자가 가능하다. 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이준석 씨랑 한 몸이고, 실제로 김종인 씨랑 명태균 씨도 이제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막 정치적 아버지로 모셨다고 하는데, 그럼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지금 이 메시지가 일치하고는구나.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김종인 씨는 슬쩍 발을 빼려고 하는 상황이죠. 뭐라 그러냐? 명태균이 미친놈이 뻥 까는데 거기 넘어간 사람들 잘못 아니냐? 저 미친 저 X라고 한 거 이제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저 김종인 씨가 명태균 씨한테 한 얘기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저 과장만 하고 나랑 친한 척하고 나 이용한 거야. 나는 애초부터 저 인간이 어떤 놈인지 알았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덧붙이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 명태균이 어느 정도 역할했음은 인정을 하는데요. 특히 그때 당시에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는 이준석에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홍준표 복당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홍준표랑 이준석 씨도 막 부랴부랴 막 이건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뉴스토마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명태균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때 처음에 김종인, 이준석, 박완수, 김영선, 함성득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김종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랑은 특별한 친분이 없지만 이준석은 당대표 도전했을 때도 붙어다니면서 열심히 도와줬다. 한마디로 앞서 보셨던 바대로면은 김종인 씨의 주장이죠. 뭐냐? 대선 과정에도 명태균, 이준석이 같이 활동을 했고, 심지어 이준석이 지금 요 보시다시피 당대표 도전할 때도 명태균 씨가 같이 붙어서 열심히 도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준석, 명태균이 저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있죠. 그럼 김종인 씨는 2027년에 이준석 대통령 얘기하고 했는데, 뻔히 이준석과 명태균이 가까운 걸 알면서 여태까지 모르는 척하고, 심지어 2027년 대통령이 될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피우고 다닌 겁니까? 아니, 명태균은 미친 엑스래매요. 미 X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니, 명태균이 이상한 놈이라고 나는 거리를 뒀다고 하는데,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좋게 본다는 분이, 아니 명태균하고 이준석하고 저렇게 가까운 건 여태까지 왜 그런 말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강적들에 나온 이준석 씨가, 이게 지난주에 공개된 강적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자기가 합니다. 김종인, 이준석이 이렇게 공이 느꼈던 게 뭐냐면, 명태균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전달받아온다. 당당하게 이준석 씨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악의적인 편집 아니냐고 팬코 유저들이 난리를 칠 수 있으니까 직접 영상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면 명태균 사장이랑 소위 말하는 얘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명태균 사장이랑 얘기를 하면 도대체 명태균 씨가 뭔데? 정확히 답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여권 이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뭐 이준석 다 공이 느꼈던 여기서 게 김종인 씨 얘기가 나오죠. 적어도 여기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받아온다. 글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들이 가장 사실에 근접한 거예요.
자, 일단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결국엔 김종인 씨는 지금 와가지고 이제 와서 명태균 씨랑 거리 두려고 하는데 이준석 씨 본인이 저렇게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해버렸네요. 김종인과 이준석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 명태균은 정확한 메신저라고 저렇게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김종인 씨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니 나는 원래부터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준석 씨는 정작 저런 얘기를 강적들에 나가서 본인 입으로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거리를 두고 모른 척을 한다?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회로라면 김종인 씨가 저렇게 이준석과 명태균이 붙어먹었다는 거를 뻔히 알고 있었고 당대표 때도 도왔다는 걸 심지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면 이거를 다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더 심각한 문제의 본질 아니냐? 특히 김건희 씨 얘기로 이제 넘어갈 텐데 김건희 씨 문제도 결국엔 알면서도 다 그냥 이걸 침묵했다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부랴부랴 거리두기를 하려고 한들 이준석 씨 입으로 본인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명태균이 뭔데요? 저 사람이 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고 전달받고 하는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근데 이거를 막 떳떳하게 얘기하니까 팬코 유저들은 준석이 형 봐라 떳떳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냥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권성동 축출 제안도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김건희 씨가 뭔데요? 그 사람이 뭔데 또 저렇게 뭐 권성동 축출을 제안하고 이걸로 뭐 타협을 하네 마네 이걸 그냥 파벌 갈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아일보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죠. 김건희 여사 지방선거 공천 개입 맞다. 한마디로 의심할 건들이 있다면서 추측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씨가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명태균 씨가 주장한 내용이라면서 김진태 씨가 김건희 씨를 찾아가서 충성맹세를 했다. 그러면서 이건 명태균의 주장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명태균 씨가 대체적으로 사실만 얘기한다면서 지금 또 열심히 실드 치는 게 누굽니까? 유일하게 이준석 씨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본인 주장대로라면 명태균 씨가 방금 강적들에 나와서 얘기하고 막 여기저기 떠드는 것도 뭡니까? 명태균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며 방금 본인 입으로. 아니 대체 그 전달하고 할 때도 윤핵관이 자꾸 끼면은 이준석 당시 견제하려고 자꾸 얘기가 막 어디로 새니까 이상한 식으로 왜곡을 당하니까 그때 믿었던 게 누구냐?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공히 명태균을 중요한 메신저로 여겼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가 막 그 뉴스토마토 보도가 돼가지고 막 털리기 시작하니까 그건 명태균의 주장에 불과하지. 아니 뭐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계속 묻잖아요. 21년 5월 16일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PNR 이거를 어떻게 하루 전날 요걸 어떻게 알았냐? 내일 저녁 7시에 저 기사가 나올 걸 어떻게 본인은 알았냐? 누가 전해준 거냐고 왜 아직도 대답을 못하냐는 겁니다. 특히 좀 더 찾아봤어요. 21년 5월 24일이죠. 이때도 여성 지지율 9%포인트가 올랐다면서 나경원을 제친 이준석 돌풍. 이것도 머니투데이 기사고 미래한국연구소 PNR입니다. 여성 지지율 껑충. 한마디로 앞에 이제 5월 16, 17 요 기간에는 이제 이준석이 1위를 했다는 걸로 한번 판을 흔들고 그 다음 주에는 여성 지지율까지 올랐다. 왜냐면 이준석은 남성 환호를 이제 얻어서 뭐 2대남들의 뭐 4명 중에 1명이 지지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야 이젠 여성들도 붙었어. 여자들도 이제 이준석 그 연락 오면 이준석 찍어. 요런 걸 유도한 게 아닌가. 그리고 5월 29일에 또 조사를 했던 결과를 보면 저렇게 40.7 대 나경원 19.5. 요것도 마찬가지로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PNR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오냐. 나경원을 더블 스코어 이상 앞선다. 5월 30일 기사죠. 막 이런 식으로 PNR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6월 6일 6월 11일이니까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준석 대세가 확인이 됐다. 독주를 하고 있다. 압도적인 선두로 확인됐다. 요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게 이게 능력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기가 당당하게 무슨 막 보수의 깃발을 들고 나의 이 천재적인 두뇌와 이런 능력 덕분에 자신의 감각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결국에 앞서서 그 5월 16일 17일 그 사이에 명태균과의 그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경원 씨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부정선거 타령하는 거야 하면서 인용하는 거 봐라. 이거 민주당 계열 유튜브 인용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 이준석이란 인간이 여태까지 지난 10년 동안 민주진영의 대통령이나 대선 뭐 후보나 아니면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들 조롱하고 비난할 때 그러면 뭐 언론만 보고 그걸 인용했습니까?
맨날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면서 막 방송 나와갖고 막 사람 조롱하고 페이스북으로 막 키득키득 대고 그거 팬코에 막 유통시키고 그걸 제가 뻔히 다 봤고 그 자료들도 다 모아놓고 있는데 자기는 뭐 남들한테 저렇게 공격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민감한 문제가 나오니까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이거 어디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 성상납 의혹 터졌을 때도 저런 식으로 빠져나갔어요. 고민정 의원이 성상납 의혹 사실이냐. 심지어 저야 급이 안 맞는다고 자꾸 팸코에서 막 급 타령하는데 그래요. 이때 마삼중일 때인데 고민정 의원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당에서도 물어봤어요. 성상납 의혹 물어보고 같은 국힘당 내에서도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마다 그거 무시하고 쌩까고 그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어떤 유튜브 보는지 알 것 같네요. 이걸 보면서 역으로 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성상납 의혹이 없는 일인가 진짜? 아니 이것도 그냥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졌는데 그때랑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명태균 씨 문제 터지고 21년 5월 16일 그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떤 유튜브 보는지 알겠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성상납 의혹 튈 때랑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 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한 문제가 무슨 당 어떤 계열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이런 걸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 명태균은 정치판 스테로이드다. 김웅 씨가 저렇게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게 공개가 됐는데 요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이란 존재를 언제 처음 알았냐? 하니까 김웅 씨가 이런 말을 하죠. 당 21년 6월 당시에 국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명태균 씨의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가 명태균 씨와 관련됐다는 내용이었는데 설마 이준석이란 사람이 전당대회 끝나고도 명태균 손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게 김웅 씨가 혹시 민주당 정치인입니까? 이준석 씨? 아니 지금 이준석 씨가 빠져나가는 수법대로면 김웅도 저거 민주당 정치인이니까 무슨 누구 거 인용하는지 알겠네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펜코에서 뭐 사장 남천동, 뭐 신인규, 황희도 뭐 이런 사람 이렇게 막 묶어갖고 조롱할 때 급이 안 맞는데 지들 한번 떠보자고 우리 준석이 형 건드리는 거 봐. 그럼 이제 김웅 씨가 이제 이준석 씨 문제를 얘기 못할 뭐 급이 안 된다고 또 얘기할 겁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이준석이 무너지면 안 되는 오직 이준석 하나만 바라보는 김웅은 찐 양아치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댓글 반응들을 쭉 보니까 야 김웅 저거 왜 저렇게 떠드냐? 저거 열등감이구만. 야 김웅 이준석이 앞으로 더 끌 것 같으니까 유승민하고 김웅하고 저거 이준석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이게 지금 펜코의 대응 방식입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이걸 뭐 어떻게 조작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마디로 대응 패턴들이 있죠. 아까 뭐 급 타령하는 것도 있고 뭐만 하면은 우리 준석이 형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또 김용남 씨를 향해서도 그렇게 총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방송 나가가지고 김용남 씨는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막 얘기를 하는데, 김용남 이거 맞아? 팬코에서 우리 준석이 형을 건드려? 저 네 꿈 뭐야 저거? 저거 이현주처럼 하려는 거야? 신인규도 지금 그러고 있던데? 요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팬코도 원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걸 두고 뭐 이현주처럼 하고 싶냐, 뭐 신인규, 뭐 황희찬, 실제로 뭐 김용남도 알고 저러는 거다 이러는데, 가만히 보면 결국엔 지금 명태균 씨를 유일하게 수호하는 게 이준석이랑 팬코예요. 나머지는 다 거리두기 하고 어쨌든 명태균 꼬리 자르기라도 하려고 하는데, 앞서 보셨듯이 뭐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도 정황상 보면 이준석 씨 얘기대로면은 김종인 씨도 무관한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겉으로나마 지금 같이 얽히면 죽는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든 거리 두는데, 이쯤 되면 이제 팬코가 같이 이준석 씨랑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인규 씨 얘기를 보다 보니까 제 얘기도 같이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인규, 황희두, 박형광, 웅장하다. 니들 이름 기억한다. BWV787님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혹시 보고 있다면 요것도 한번 남겨주세요. 그 이준석 씨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21년 5월 16일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아직까지 태균 수호를 하는 건지. 특히 지금 뭐 노영희 변호사에 대한 공격도 지금 어마어마하던데, 장문의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핵심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준석은 뭐 원래 좋게 봤다고 하시는데, 이건 뭐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 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로 막 이준석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좋게 보냐 이런 걸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라, 본질은 뭐냐, 그렇게 봤었는데 근데 지금 이준석 하는 꼬라지 보면 그냥 구태 정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준석의 지지자들, 이게 한마디로 팬코죠. 팬코에서 지금 막 노영희 변호사님 막 신나게 물고 뜯고, 한마디로 이준석을 빼고 다 씻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준석한테 어떻게 돌아갈 건지는 본인들만 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좌시하지 않겠다 하면서 결국에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죠. 바로 이준석이 만든 겁니다. 왜 저렇게 오버하냐 이거예요. 자꾸 본질을 흐트러뜨리는데, 그래서 막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이렇게 글을 남기신 겁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김건희 씨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명태균 같은 인간이 그럼 떠들고 다니는 걸 제지하거나 문제의식 표출한 적 있어? 이걸 지금 묻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임 당대표로서 파벌 갈등이라는 말장난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지적하고 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자기가 막 비평가처럼 나와가지고 이건 이거고요, 저건 저겁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점에 본인은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김건희 측에서 그 권성동 제거 작전 막 펼친다고 할 때 뭐 이걸로 막 타협 운운하고 이런 게 가당키냐 하냐. 그리고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를 지금 막 사적으로 공격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게 아니라, 당시 명태균이 언급했던 부적절한 공천 개입 해결 방식에 자기가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선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자꾸 본질을 비껴나가서 헛소리들을 막 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당당하게 이거는 그 명태균은 신뢰할 만한 메신저였다, 윤핵관의 장난질을 막아주는 메신저였다라고 막 당당하게 떠들고 있는데, 오히려 이준석 씨 입으로 뭘 증명해 준 거냐? 아니 그럼 본인 말대로면 MBC 방송에 나가서도 대체적으로 사실만 말한다고 했고 믿을 수 있는 메신저 역할로 썼다고 본인 입으로도, 여기에 김종인 씨도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메신저를 썼다는 건 오히려 명태균의 말을 사실로 그 본인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거를 지금 막 어떻게든 막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드러난 게 전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영희 변호사도 모든 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거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요. 뉴스토마토에서도 추가적으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보도와 관련한 배경을 여기선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첫 스타트가 언제였냐? 9월 5일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한 보도였는데, 이때 이준석 씨랑 천하람 그리고 개혁신당의 DC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관계 확인했고, 그리고 이거를 텔레그램을 또 건넬 걸 약속해서 보도를 결정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맥주를 마시면서 뭐 3시간 동안 내가 달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본질은 스터디룸에서 얘기를 다 하고
대화 막바지에 그냥 맥주 한잔 한 걸 갖다가 마치 막 내가 맥주 사줬는데 넌 어떻게 뒤통수 치냐 그러면서 그 박형광 기자에 대한 개인 인신공격으로 팬코가 공격하게끔 그렇게 지금 또 빠져나가고 있는 게 이준석 씨의 아주 얕은 삽질입니다. 삽질이 아니라 지금 뭐 코 파고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준석 씨는? 아무튼 명태균 게이트의 전말을 밝혀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진실을 밝혀주길 바랬는데 갑자기 이준석 씨는 나는 팩트 체커가 되겠다 그러면서 저렇게 슬쩍 시선을 딴 데로 흘리죠. 어디냐면 창원 산단에 주목해라. 그래서 실제로 뉴스토마토는 별도의 TF를 꾸려가지고 무려 103만 평 규모의 산단 부지를 전수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제보를 받는데 이건 이준석도 잘 아는 정치인이고 믿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때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고 그게 바로 여론조사 조작 관련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뻔히 이걸 막 파고 가다 보니까 여론조작 문제가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딱 걸린 건데 이준석은 그거 파다 보면 내가 나오네? 그럼 이쪽 땅으로는 더 못 오게 해야 되네? 그러니까 야, 이걸 딱 던져주고 저 창원 산단 절로 가 절로 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누구야 이거? 박형광이야? 박형광 가서 공격해. 내가 3시간 동안 맥주 사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청년 정치고 저게 도대체 무슨 뭐 개혁이고 새로운 정치입니까 도대체 저게.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고의로 사람의 눈을 딴 데로 돌리게끔 만들려는 거 아니냐. 여태까지 저런 기술적인 거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준석이란 사람이 잘 써먹는 스킬이 뭐냐, 사람들 시선 분산시키고 그럴듯하게 막 말해가지고 막 별거 아닌 막 중요한 문제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고 또 별거 아닌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 시선 끌고 그런 거에만 여태까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그 자체도 이제 소위 정치권에선 필요한 능력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그거를 높게 샀던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애초에 저 사람이 진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뭐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그런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출세만을 위해서 나의 서사 쌓기만을 위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거짓말했다가 사람들 그냥 언제든지 공격 대상으로 삼게 만들었다가 이거 제가 스타크래프트 할 때 병력들 여기 이동하라 그러면 이동하고 그 드래그 이거 하다 삐끗하면 그냥 그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보는 장면이냐는 겁니다. 아무리 게임과 정치에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에 뉴스토마토에선 여론 조작 문제를 끝까지 파겠다는 거고요. 왜 지금 저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태균소에 저렇게까지 절절하게 목매다는지도 알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23년 11월 5일 여제도에 올라왔던 이 내용 장성철 씨도 지금 여기저기 방송 나가셔서 이준석 씨 얘기만 나오면 자꾸 딴 얘기하자 그러고 대충 웃어 넘기려고 하는데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 본인들 여제도에다가 저렇게 떡하니 경남 창원 지역 선거 얘기할 때 땅 보러 가요 코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대놓고 뺑 얘기하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옆에 앞에 그래서 그 김준일 씨가 뭐뭐 하는 거니? 막 이러니까 하지마 그만해 이러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수건으로 지금 저 땀 닦으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씨 뭐라 그럽니까? 모든 걸 알지만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준석 씨 페북에다가 뭐라고 끄적거립니까? 나는 어떠한 이슈든 막 피하지 않고 다 얘기한다. 아니 그래 놓고 정작 이 중차대한 문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중차대한 범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 싹 닫고 모르는 척하고 자꾸 이상한 대로 사람들 시선 끌게 만들고 개인 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히 무슨 뭐 민주계열 유튜브 보내 만에 이런 식으로 자기 성상납 의혹 때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웅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럼 뭐라고 표현할 거냐? 김웅도 그럼 민주당 정치인이냐? 그럼 결국에는 이준석을 뺀 모든 사람들이 이제 팬코 유저들은 이준석을 제외한 모두가 다 사회 악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이제 팬코 요만큼 남고 나중에 여기를 다 적으로 두고 싸우겠다는 건데 이게 진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준석 씨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 지금 그래서 막 김용남 씨라든지 뭐 김웅 씨라든지 뭐 신인규 변호사에 대해서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보수의 종말을 보면 또 이제 신인규 씨가 이제 이 명태균 사태를 알고 쓴 책은 아닌데 이 구태 보수
소위 막 진짜 뭐 친일 보수, MB 보수, 소위 저 명태 보수들, 이제 셀럽 보수라고도 표현을 하시던데, 그런 보수들, 검찰 보수, 이들의 종말이 지금 올 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새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피지기 백전불태 차원에서 그 책을 지금 틈틈이 읽어보고 있는데, 저래서 저런 식으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바짝 떴다가 저렇게 확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내용도 좀 요약해보자면,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던 이준석 씨가 지금 명태균 씨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니까 여기저기다가 막 사리분별 못하고 총질 막 하고 있던데,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특히 이제 fem코의 무지성 실드로 인해서 지금 이제 폭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사실 지금 전해드릴 그 이준석 씨 관련해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 내용들이 많은데 또 너무 길어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번엔 요 정도로 요약을 해봤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